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결국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해지기도 했습니다. 시댁에는 시누이 하나, 서방님, 그리고 제 남편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여러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성공했나 봅니다. 하지만 돈만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돈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던 그들이 결국 이번에 크게 한 방 먹었네요. 제 친정은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지만 돈복이 없으신지 저는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간다는 소식에 돈이 없어 엄마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집안 사정 때문에 전문대학도 간신히 졸업했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적어도 그 아이는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 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벌어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가족들을 챙기느라 바빴죠. 그러던 중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쳤습니다. 저처럼 가계부를 쓸 필요도 없었고 돈을 쓰는데 큰 고민도 없었죠. 남편의 그런 모습이 사실 부럽기도 했습니다. 늘 당당해 보였거든요. 결국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웠던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나쁘지 않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시부모님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지만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저에게 돈 없는 너를 이 정도로 살게 해줬으면 너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며 시댁에 잡다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 정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한 후로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엇을 시키든 저는 불만 없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부모님들은 돈이 조금 있으니 저처럼 말을 잘 듣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만이 시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하려 할 때마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런 남편에게 저는 늘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거죠. 아니, 사실은 그냥 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동서가 시댁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동서는 정말 대단했어요. 동선의 친정도 엄청난 부자라고 하더군요. 우리 시댁의 재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서방님이 하는 사업에서 큰 거래처 사장의 딸이 바로 동서였으니까요. 서방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어요. 일도 잘했고 성격도 시댁 사람들처럼 아나무인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외위도 바르고요. 그래서 동서 아버님이 서방님을 눈여겨보고 직접 자리를 마련해 주선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 남편과 서방님은 시댁 가족들과 닮지 않았는데도 어찌 그리도 다른 인연들이 맞닿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는 얼굴도 예뻤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다고 들었어요. 서방님이 말하기를 동선의 집안의 고상함이 부러웠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그저 돈만 많은 졸부 집안이었으니까요. 처음 동서를 보았을 때 기티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기티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고상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한마디로 우리 시댁은 돈만 많은 그런 집안이라면
동선의 집안은 돈과 품격을 다 갖춘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사실 재산도 시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저를 부리듯이 동서도 그렇게 종처럼 부리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상견례 자리에서 보니 동서뿐만 아니라 동선의 가족들도 참 예에 바르고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며 이런 집안에서 우리 시댁 같은 집안과 결혼을 하려는 걸까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견디고 있는 수준이었지만 동서같이 착하고 여리디 여린 사람이 이 시댁에서 버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누이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외유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제멋대로죠.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난리가 날 정도예요. 처음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시누이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시누이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무튼 시댁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네요. 그런데 이런 시댁에 동서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착하고 똑똑한 만큼 당찬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한 번에 KO 시킬 정도였으니까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거기서 시작합시다. 꽤 큰 평수라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라고 사돈어른에게 말했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즐겨 쓰는 수법 중 하나죠. 돈으로 사람을 묶어버리려는 방법이요. 하지만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 같아요. 사돈어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슨 그런 말씀을요? 요즘 누가 남자가 집을 해오나요? 공평하게 반반씩 하시죠. 모든 것을요. 라고 말했어요. 돈 많은 집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동서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동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선물도 정말 좋은 것들로 사왔어요. 그 부분은 시어머니 마음에도 들었는지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그랬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선물을 주고 난 후 동서가 제 선물도 준비해와서 저는 고맙게 받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올케, 큰올케는 안 줘도 돼, 큰올케는 이런 거 줘도 쓸 줄도 모르고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제 표정을 보던 동서가 세상에 화장품이랑 가방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라며 시누이의 말을 대받아쳤어요. 시누이는 불쾌한 듯 내 말은 이렇게 비싼 건 안 써봤다는 거지 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화장품 바르는 것도 뭐 기술이 필요한가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요. 형님, 하긴 형님은 원래 피부가 좋아서 이런 거 안 써도 되겠네요. 피부가 어쩜 이리 더 좋아요. 라며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 말에 제가 놀라서 그저 어버버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형님, 앞으로 저 좀 잘 봐달라는 뇌물이에요. 그래서 형님 것은 더 많이 사온 거예요. 라고 기욤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저는 그저 가정부 취급만 받았을 뿐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동서는 참 착하기도 했지만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과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었겠죠. 동서도 처음에는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시댁의 실체를 알고 난 후로는 되도록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시댁은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우울하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만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착해서 도와주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째려봐서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꼴을 절대 그냥 보고 넘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말, 제가 혼자서 이리저리 뛰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왔더군요.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저를 보던 동서가 가족들을 향해 형님도 가족인데 형님만 주방에서 일을 하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족들 모두가 놀라서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큰올케가 혼자 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해? 라고 했지만 동서는 다 같이 해야죠.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저는 이런 건 처음 봐서요. 우리 친정에서는 혼자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하죠. 아니면 음식 해주는 분을 부르던지요. 근데 이건 많이 잘못된 것 같네요. 라고 싸붙였어요. 동서의 말에 신우이는 비웃으며 그렇게 미안하면 작은 올케가 가서 일하면 되겠네 라고 했고 동서는 지지 않고 그럼 형님은 음식 안 드신다는 거죠? 라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화가 나서 뭐야,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급히 동서,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아니요. 저는 괜찮지 않네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며 다시 가족들을 쳐다봤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너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라며 화를 내셨죠. 하지만 동서는 아니요. 저는 모두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당당히 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부들부들 떨며 서방님, 당장 내 처 데리고 나가거라. 라고 말했고 서방님은 급히 동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동서의 당당함이 그저 부러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주말마다 모이던 시댁 모임은 사라졌어요. 동서가 매주 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덕분에 저는 아주 편해졌어요.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동서가 우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동서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고 계속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네 동서 결혼하고 첫 생신상이니까 동서랑 상의해서 잘 준비해라. 친척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후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더니 동서가 자신만만하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동서 혼자 아니야.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하자. 라고 했지만 동서는 형님, 괜찮아요. 라며 저를 말렸죠. 그리고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는데 혹시나 싶어 제가 시댁으로 일찍 출발했지만 동서는 아직 와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너 동서한테 잘 전달한 거 맞아. 오늘 손님들까지 초대했는데 장도 안 봐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며 소리치셨어요. 시어머니의 다그침에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서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시간에 다 준비할게요. 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잠시 후 시댁 초인종이 울리고 동서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동서가 출장 뷔페를 불렀던 거죠. 출장 뷔페 직원들이 와서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누이가 올케, 지금 미쳤어? 감히 우리 아버지 생신날에 출장 뷔페를 부르다니. 아무리 아나무인이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며 동서에게 삿대질하며 따졌어요. 그러자 동서는 태연하게 형님,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음식보다는 전문가가 해주는 음식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라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니네 집에서는 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니? 돈 있는 집안이라고 우리가 좀 봐줬더니 아주 심하게 기어오르는구나 라고 막말을 해버렸어요. 그 말에 동서가 화가 난 듯했지만 차분하게 사실 형님네 아버님 아닌가요? 음식을 차리려면 아들, 딸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자식들이 차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정에서는 부모님 생신이라고 올케들만 음식하지 않거든요. 라고 시누이에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동서의 말에 시누이의 눈이 순간적으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시누이는 저에게 하던 버릇을 그대로 동서에게도 하더군요. 시누이는 그런 아나무인 버릇 때문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까지 당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서는 저와 달랐던 것이 절대 참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동서가 시누이를 째려보았어요. 왜 억울해? 그럼 기본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맨날 시댁에 와서 친정 얘기나 하고 정말 재수없게 라고 시누이가 소리치자 동서는 형님이야말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저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에요. 라고 강하게 대응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비아냥거리며 귀하신 몸이라고? 그럼 머리채는 잡혀봤어. 라며 순식간에 다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버렸어요. 그 모습에 서방님이 누나 미쳤어. 얼른 놔 빨리 진짜 미쳤네라며 시누이를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손을 놓지 않았고 서방님이 시누이의 손을 움켜잡고서야 손을 풀었는데요. 동서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빠진 머리카락을 보더니 서방님한테 자기야 내 머리카락 빠진 거 챙겨 증거로 가지고 가야 하니까라고 말을 했고 서방님이 머리카락을 주섬주섬 챙기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머리카락은 왜 시어머니가 짧게 물었고 증거를 쓰려고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증거라니 우리를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동서는 그저 글쎄요. 한번 지켜보시죠라며 나가버렸고 서방님이 동서를 따라 나가면서 시누이에게 누나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각오해야 할 거야 나는 모르겠고 이번 일은 누나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나가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면 시어머니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야. 잘했다. 잘했어. 자기가 신고를 하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아나 봐 오히려 시누이 편을 들면서 웃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시너이는 동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서가 착한 사람이었던지라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나가버린 동서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동서에게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돈어른이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다음 날 서방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엄마 큰일 났어. 장인 장모님이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 변호사까지 고용했어. 누나 경찰에 신고한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급하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 서방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신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세상 천지에 시누이로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 얼굴에 침 뱉기지 그냥 너 겁주려고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서방님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장 동성한테 사과하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형 큰일 났어. 장인 장모님이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 엄마랑 누나가 믿질 않아 어떡해. 우리 집사람 절대 합의 같은 거 안 해주겠대. 서방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제가 동서와 친한 것을 잘 아는 우리 남편이 동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동서 몸은 좀 어때? 많이 놀랐지 제가 물었어요. 형님 그동안 이렇게 사신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우리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하긴 했는데 시댁 사람들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무서울 것도 없고 그동안 형님한테 돈 많다고 갑질도 많이 했다면서요. 제가 앞으로 돈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형님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동서는 아주 작정을 한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동서는 정말로 시누이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는데요. 독하다 독해 어쩌면 시누이를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혀를 내두르며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며 변호사까지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큰 대형 로펌 변호사로요. 변호사 말로는 동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 사건은 정말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댁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요. 시댁도 변호사를 고용한다, 뭐 한다, 한참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동서에게 한 짓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렇게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서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저까지 데리고 갔어요. 네가 네 동서랑 친하잖니? 네가 가서 말 좀 잘해줘라. 네 시누이 경찰서 갈 수는 없잖니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서를 설득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시누이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 병문안은 가야 하니까 우선 따라 나서긴 했는데요. 동서가 입원한 병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동서의 친정아빠가 화가 많이 나서 가만 안 있겠다며 경호원까지 고용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동서의 말이 떠올랐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단 말이요. 그럼 경호원은 우리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물었어요. 경호원의 말에 나 저기 안에 있는 사람 시험이 되는 사람이요. 문 열어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경호원이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짧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내가 시엠이라니까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했어요. 경고언니 시어머니 말에 오히려 단호하게 성함을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못 들어갑니다라고 막아섰어요. 경호원의 말에 시어머니가 박경순이요. 씩씩거리면서 말을 했고 박형수님이라 명단을 쭉 훑어보더니 명단 리스트에 박형수님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아마도 그때쯤에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누이가 신의 이름을 댔지만 당연히 명단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경호원이 제 이름을 물었고 김미영이요. 제가 대답을 하자 김미영님은 명단에 있습니다. 김미영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깜짝 놀랐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가서 네 동생한테 말 좀 잘해주렴이라며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것은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실에 들어가서 동서와 한참을 얘기했는데요. 동서는 절대 하부는 없다며 확고하게 말을 했어요. 결국에 시댁 가족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병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지 않겠어요. 동서도 사람인데 그러면 마음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급한데 할 건 다 해봐야죠. 제가 말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으로 다음날 동서 병실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큰 목소리로 둘째야 들리니 우리가 잘못했다.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라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댔어요. 평생을 돈 많다고 갑질하더니 아주 꼴 좋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다고 바로 용서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야 동서가 허락을 했던지 경호원을 대동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병실 안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두 분 다 각서 쓰세요. 앞으로 형님하고 저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요 라며 각서까지 쓰라고 했대요. 그 말에 시누이가 이거하고 큰 놀키하고는 별개잖아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시죠. 동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시누이가 볼펜이 어딨더라 어떻게 쓰면 되지? 나 최연주는 이 시간 이후로 올케들에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썼다는데요. 동서가 어떠한 경우에도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추가하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형님 돈 좀 있다고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쓰지도 않거든요. 졸부들이나 그러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형님이 배려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동서의 그러한 말은 서방님이 우리 남편에게 전달해줘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정말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로는 시누이가 동서뿐만 아니라 제 앞에서도 고양이 앞에 쥐로 변했고 그 아나무인이 제 눈치를 다 보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동서에게 일러바치기라도 할까 봐요. 어찌나 꼬시던지 그리고 동서에게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 뒤에도 동서는 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동서가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는 병문 안을 와줬어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댁 가족들은 수술이 잘 되었냐고 안부조차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와 서방님이 직접 찾아와서는 이것저것 챙겨주고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친정아버지 수술비도 계산을 다 하고 갔는데 그런 동서에게 동서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말을 했지만 형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요. 형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 마음이에요 라며 말을 했어요. 동서는 항상 그랬어요. 선물을 줄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서로 인해서 시댁 가족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요즘 제 눈치도 정말 심하게 본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함부로 하면 동서가 절대 참지 않거든요. 그 이후로 시댁에는 거의 가지도 않는 듯해요. 시부모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별일도 다 했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동서한테 참 많이 배우네요. 어떻게 베풀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천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